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잘하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문 정리해가지고 물권법 총론을 하는 두 번째 조문 정리거든요. 그래서 물권법 총론은 이 영상까지 해서 마무리 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영상에서 점유권으로 들어가겠죠. 자, 186조와 187조가 나오는데 대단히 중요한 조문이죠.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자, 일단 부동산 물권 변동인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를 내거든요. 자, 먼저 186조를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겨요. 언제 등기해야 되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계약과 단독행위죠. 그래서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물어보면 계약과 단독행위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우리 소유권에서 하겠지만 취득시효입니다. 자, 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우리는 계약이나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 그 다음에 취득시효 요 두 가지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187조죠. 그럼 187조는 결국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라는 말은 뭐냐면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이 뭐가 있느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상속의 경우는 포괄유증이든 회사의 합병이든 이런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넘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공용징수 수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강제로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결인데, 자, 원래 이 판결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판사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판결에 따라야 되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의사에 원한 것이 아니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187조에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형성판결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형성권에 기한 형성판결만 등기 안 해도 물권이 변동이 되고요. 이행판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지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이행판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형성권에 기한 판결인 형성판결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매도 공경매를 의미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경매는 강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의 경우에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락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타죠.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아닌 다른 사유라 하더라도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면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 취득한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그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186조와 187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부터 생각해 볼게요. 법률행위,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합니다. 두 번째,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합니다. 세 번째, 이행 판결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취득시효, 이행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188조부터는 동산에 관한 내용이에요. 동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 볼 건데 그냥 용어 정리만 읽어보진 않을 겁니다. 자, 동산은 점유가 공시 방법이고요. 또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물권이 변동되게 되는데,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인도라고 하고, 인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88조 1항은 진짜 주는 거 현실의 인도고요. 이항 간이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받을 사람이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는 이제부터 그 동산은 네 거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간이인도고요. 그 다음에 점유계정은 뭐냐면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하면 그 계약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점유계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청구의 양도는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예요. 개념 이해되시나요? 자, 진짜 주는 거 현실에 있는 거, 양수인 받을 사람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이제부터 네 거다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 간인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계약을 하면 이게 뭐죠? 점유계정.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반환청구권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반환청구권 양도고요. 이 넷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동산을 인도해주게 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되게 됩니다.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249조인데 249조, 250조는 아마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문제가 좀 나와요. 나와도 어렵긴 했지만 이제는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민법 조항만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249조, 250조는 기출 문제가 있지만 이제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251조까지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91조입니다. 자, 혼동이죠. 자, 혼동이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191조. 자, 혼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건물을 제가 사서 중복해서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이 전세권은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이 되는 거죠.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 여기서 뭐죠? 전세권이죠.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 때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왜냐하면 다른 물건, 전세권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게 뭐죠? 원칙인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전세권에 다른 사람 앞으로 현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계속 보시면 그러나 그 물건이 여기서 뭐죠? 전세권이죠.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된 때에는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조문제 우리 판례가 하나를 더 인정하는데 만약에 1순위가 전세권이고 2순위가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냐면 저당권자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요 1순위 전세권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이 돼가지고 전세권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예외는 전세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자,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 한다. 따라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다.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 2항입니다.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유권 이외의 물건, 전세권이 있는데 이 전세권에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도 가백에, 저당권도 가백이 있다면 굳이 두 권리를 다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돼요. 이것도 혼동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예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3항입니다. 자, 점유권은 다른 본권과는 독립된 물건으로서 그 양립이 가능하므로. 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는 거죠. 제가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권이 혼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점유권은 혼동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요. 하나 더 기억한다면 광호권도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두 가지, 점유권, 광호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 이제 점유권에 관한 조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